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렬 기능까지 만들어 봤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했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기준을.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뭔지 한번 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름 순으로 잠시만요. 뭐지? 자, 이름 순으로 했을 때 그죠? 뉴 타이틀 새로운 노트 제목 수정인데 제가 노트 새 노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면은 그 이름으로 정렬되어 있던 게 풀렸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시 이름을 눌러서 이름 정렬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내가 설정해놨던 정렬이 풀리면서 초기화되면은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추가를 몇 개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1, 2, 3, 4. 자, 요거를 이제 이름 순으로 하면은 일단 이거 노트북도 변경되는 것도 좀 웃기고 버그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눌렀을 때 이름 순이면은 1, 2, 3, 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만들어 놓은 순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노트북을 볼 때마다 정렬을 다시 하기는 좀 싫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이름 순으로 보고 싶은데 노트북을 새로 선택할 때마다 날짜 순으로 다시 바뀐다거나 아니면 아예 둘 다 풀려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요거를 유지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자, 요거 이렇게 눌렀을 때 1번으로 가는 것부터 해결을 합시다.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요거 날짜 순 이름 순 버튼 있죠?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거 메인으로 가면 무조건 제일 위에 있는 거, 그죠? 노트북도 제일 위에 있는 거, 노트도 제일 위에 있는 거 선택되는 거니까 이거는 요게 맞아요. 요게 맞을 것 같아요. 북스 셀렉티드 노트북이죠. 노트북 점 id 노트스 셀렉티드 노트 점 id 요게 맞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정렬하면은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순으로 했을 때 1, 2, 3, 4. 자, 이름 순으로 하면 뉴 타이틀. 그죠? 그러니까 이름 순으로 해서 이 노트북을 보다가 이쪽으로 노트북을 옮기면은 1, 2, 3, 4로 나와야 되는데 1, 3, 2, 4로 풀려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이걸 눌러야만 이름 순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렬을 한번 정했으면 유지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이 정렬을 유지하는 이 노트의 정렬을 유지하는 데이터는 이 소트 타겟인데 노트북을 누르면 소트 타겟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을 이름 순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트를 하나 선택했을 때 갑자기 풀려버려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름 순으로 잘 보고 있다가 새로운 노트 딱 선택하니까 정렬이 풀려버리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트 이름 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수정을 해요. 새로운 노트 1, 2로 수정해서 확인하면 또 풀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일단 해결을 합시다. 자,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원인 자체가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 주소창이 바뀌고, 이 주소창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인 HTML이 새로 그려지면서 다시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이 파라미터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근데 이 이름순을 눌렀을 때 이 화면을 그리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와 내가 이 노트북을 눌렀을 때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뿐이죠. 굉장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노트북 선택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노트북을 선택을 하면 이 링크가 바뀌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main.html의 레프트 북 쪽이에요. 여기 북 영역, 그죠? 북을 그리는 쪽이죠. 여기서 우리가 a 태그에다가 href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이제 sort 타겟이라는 파라미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렀을 때 sort가 유지가 되려면 요 뒤에도 앰퍼센트 해가지고 sort 타겟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그럼 여기만 넣어줘야 돼요? 아니죠. 이제 여기 요 밑에 요 링크도 넣어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도 찾아서 넣어줘야 되고요. 아이고. 자, 여기 href 있죠? 요 뒤에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또 어디에요? 자, 일단 요거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노트북 쪽 링크에다가 이 파라미터를 잘 수정해서 넣어주면은 잘 될 거예요, 이제. 자, 이름 순으로 해놓고 소트 타겟이 널이네. 자, 이 소트 타겟을 그냥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소트 타겟은 어디 들어있다? 파람 DTO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main.html에서 바로 이제 소트 타겟이라고 쓰면 안 되고 앞에 파람 DTO를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붙이기 좀 싫으니까 맨 위에다가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정의를 해놓죠. 자, 여기에다가 소트 타겟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면 이제 요거를 요 아래에서는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북 어딨어? 요거 이제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서, 자, 이름 순으로 잘 나오고 있고 노트북 옮겼을 때 이름 순으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 소트 타겟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자, 노트북 쪽은 끝났는데 이 노트 있잖아요, 여기
노트를 제가 이렇게 1을 선택하면 이제 또 풀려버리죠. 1, 3, 2, 4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트 타겟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노트를 그려주는 영역에 와서 이 노트 그 엘리먼트 있죠? 노트 아이템. 여기 A 태그에 또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트 타겟은 소트 타겟.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다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름수는 해가지고 이제 노트를 클릭을 해도 안 풀려요. 자, 그럼 해결이 됐냐? 아니에요. 이제 요거 제가 요거를 55로 바꿔봐요. 그럼 또 풀려요. 이렇게. 이거 수정하면은 또 풀려야죠. 그러면 이거 수정하고 나서 돌아올 때 여기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요것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는 간단한데 이걸 다 하려니까 이제 아찔하죠. 시간 많으면 이제 그냥 다 찾아서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쳤다 쳐도 또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서 또 이 소트 타겟을 내가 다 일일이 찾아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넣어준 부분에서는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그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동일한 작업을 여러 곳에서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높고 귀찮은 작업이 많아지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코드가 똑같아야만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복을 정의하는 거는 코드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코드가 수행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동일한 비즈니스를 여러 군데에서 코드가 조금 달라도 동일한 비즈니스를 여러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이 비즈니스를 조금 고치거나 확장할 때 그 찾아서 다 고쳐야 되고 5군데를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내가 4군데만 찾아서 고쳤다. 그럼 나머지 한 군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버그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한 곳에서 몰아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곳에서 몰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되긴 되는데 결국 이제 코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무조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나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할 때도 엄청나게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곳에서 몰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인식 됐죠? 이거 문제의 원인 자체는 되게 단순해서 그냥 이거 다 찾아서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게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이거 다 찾아서 하려면 진짜 많아요. 이 소트 타겟을 이 URL 다 찾아가지고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소트 타겟을 여기다 다 추가를 한다 쳐도 만약에 요 뒤에 파라미터가 만약 또 하나 추가되면 이 짓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뭐 검색도 하고 물어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다 코딩 초보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P를 좀 보면은 이거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스스로 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을 많이 안 해보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런 그 힘든 상황을 직접 겪어보면서 내가 진짜 이거 이지는 하기 싫다, 이거를 직접 겪어야만 코딩 실력이 늘어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이제 좀 전달을 드렸고, 한 곳에서 몰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 자, 일단 그러면 이 파라미터를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보통 이제 이 동일한 작업을 여러 곳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수를 여러 군데서 써서 그래요. 상수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그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만 다르면은 이거를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수를 뭐라고 해야 될까? 변수화한다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일단 이 파라미터 부분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 부분을 어떻게든 변수화를 하든 어떻게든 해서 중복을 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게 param.dto거든요. param.dto. 여기에 파라미터 정보 다 있습니다. 그죠? 키워드, 이제 모달 오픈, 소프트 타겟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얘를 가지고 파라미터 이 쿼리 파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이름을 param.dto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름을 param 핸들러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param.dto로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자,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건데 get query param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라미터 정보를 다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파라미터에 관련해서 여기에 작업을 하면은 파라미터 관련 작업은 무조건 여기서 처리한다라는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데이터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파라미터 이름 키워드 이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우리가 검색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검색 키워드는 우리가 이 param.dto의 키워드 변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 키워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면은 이 키워드 값이 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쿼리 파라미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앰퍼센드 해야죠. 그 다음에 is 모달 오픈 이퀄, 여기엔 또 is 모달 오픈을 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붙여주면 되죠. 자, 요런 식으로 앰퍼센드 소트 타겟, 이렇게 해서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사용을 할 건데 이 get 쿼리 파람이라는 거 이제 요 main.html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를 우리가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라고 치면 되겠죠. 자, 스프링 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요거 붙여주면은 이 객체를 스프링이 슉 만들어가지고 자기 저장소에다 넣어주죠. 그래서 스프링이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타임리프에서 스프링 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프링 부트에서 GPT에 우리 킵시다. 뭐야? 잠깐만요. 자, 일단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GPT한테 물어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스프링부트에서 스프링부트 환경에서 타임리프에서 환경하에 타임리프에서 스프링 빈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자, 컴포넌트나 뭐 서비스나 빈을 이용해서 빈을 먼저 등록을 한다. 저희는 컴포넌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이제 등록이 되면서 자, 컨트롤러에서 이제 타임랩에서 사용 가능해요. 어떻게 참조를 하냐면 이 골뱅이 기호를 이용해서 참조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골뱅이 해가지고 클래스 이름. 자, 근데 주의하실 점, 내가 만약에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첫 글자가 대문자잖아요. 근데 타임리프에서 골뱅이에서 쓸 때는 대문자로 하시면 안 되고 소문자로, 제 앞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파람 DTO에 get 쿼리 파람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듭니다. get 파람 UR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URL을 하나 이렇게 받아주고요. URL에다가 물음표를 해야 이제 쿼리 파라미터가 붙죠. 요 위에서 만든 쿼리 파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코드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어떤 URL을 받으면은 그 URL 뒤에다가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사실 이 컴포넌트를 안 붙여도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여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왕제가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파람 DTO를 어디서 쓸 수 있다? main.html에서 자,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노트북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음표 뒤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잠깐만, 요거는 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표현법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스프링 빈을 사용하고 싶어. 여기서 이 URL 안에 스프링 빈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안에서 이 골뱅이 안에서 요 안에서 스프링 빈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 스프링 빈 사용하는 것도 또 골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된대요. 자, 요 골뱅이 안에서 그죠? 또 이렇게 달러 표시로 변수 사용하겠다는 선언하고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골뱅이 아까 제가 파람DTO 빈을 만들었었죠. 빈 등록을 했었고 거기에 get 파람 URL이라고 제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얘는 뭐다? 얘를 의미합니다.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getParam URL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URL을 주면은 거기다 파라미터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한 거고 이 URL을 넘겨준 건데 자, 요 표현도 지금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GPT한테 물어서 체크 좀 할게요. 이 문법 맞나? 자, 문제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 수정된 문법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GPT 이용해서 물어보면서 하는데 뭔가 그냥 슉슉 지나가는 느낌이다라고 하시면 그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런 타임리프 문법은 그냥 물어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 잘 되는 거 확인되면 제가 일단 기술로는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문법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자,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를 눌렀을 때 제대로 링크가 나오면 성공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 누르면 잘 나오죠? 여기 뒤에 파라미터가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자, 요대로만 하시면 파라미터가 나중에 또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를 건들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만 건들면 되죠. 여기다 파라미터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몰아서 처리를 하자. 파라미터를 작업하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파라미터를 처리해주는 전용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파라미터 관련된 작업들을 다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여기만 보면 되죠. 자, 동일하게 한번 여기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제 serve notebook.id 요 notebook.id 대신 serve notebook.id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노트 쪽도 한번 바꿔줄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처음은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이후가 편해지는 겁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자, 여기 노트 부분. 여기도 우리가 아까 소트 타겟 추가돼가지고 여기다 추가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자, 이 파라미터 부분은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노트북에서 했던 요 표현을 한번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어디 갔을까? 여기죠, 여기. 노트 그려주는데. 네, 자 이제 북스 플러스 여기 셀렉티드 노트북 아이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노트스 하고 노트 아이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응용이죠, 응용. 딱 이 구조를 한번 파악하고 요거의 구조를 파악하고 아 내가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눈치껏. 그래서 요 A 태그 지금 노트예요, 노트. 노트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잘 나오면 됩니다. 파라미터 붙어가지고. 자, 잘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다. 자, 유지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름 순으로 해서 지금 소트 타겟이 타이틀입니다. 요거를 자, 다른 거 눌렀을 때 풀리네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좀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